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형사공탁이라는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위한 공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이 죄를 인정한다면 분명히 피해자가 손해를 봤으니 형사 합의를 보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피해자의 처벌의사라든가 피해자의 손해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내가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 합의를 해야겠다 등의 동기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합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피해자 쪽에서 아예 합의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피해자 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피해 금액이라도 변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게 형사공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로서는 금전적으로 입은 피해는 100만 원이라고 쳤을 때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일도 못하게 되고 부수적으로 우리 가족도 고통을 받고 했으니 내가 100만 원 손해본 건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합의를 봐줄 수가 없다. 1000만 원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합의를 보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는 합의는 못 보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의 피해 금액인 100만 원만큼은 변제를 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100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그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형사공탁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형사공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에게 이만큼의 금액을 공탁합니다라고 해서 법원 공탁소에 피해 금액만큼 공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공탁제도의 과거 특징은 공탁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본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적 정보를 전달하기 꺼려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에 인적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음에 따라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문제점들로 논란이 있게 되면서 결국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그 개정된 법률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지 못해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법령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명과 형사사건 번호만을 기재하면 되고 이렇게 접수가 이뤄지면 대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절차가 많이 달라진 내용이 존재하기에 새롭게 시행된 해당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보시려면 전문가와 법적 검토를 받으셔서 효과적인 절차로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